반갑습니다. 장영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 또 뉴핀 하신 분들, 또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지 않으시고 누군가의 강의를 듣고 배우고자 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 소개를 잠깐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장영입니다. 장밋빛 인생을 살고 싶은 분들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현재 인터넷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메이를 만난 지는 12년 정도 됐어요. 제가 삼성경제연구소에 경영전략 쪽에 일을 할 때 이 아메이를 만나게 됐고요. 그 전에는 이제 경영학을 카이스트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석사, 박사. 그래서 한 11년 정도 경영학을 공부했고요. 그리고 제가 연구소에 있을 때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전략을 연구할 때 벤치마킹 특강이라는 이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초량 기업들 이렇게 분석하는 레포트가 있었어요. 그 중에 제가 아메이를 하나 쓴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많은 전화가 왔어요. 어떤 전화냐면요, 우리 형수님이요 아메이를 하는데요, 이거 해도 괜찮나요? 그러면 연구소로 전화가 와요. 그럼 저한테 바꿔줘요. 우리 형님이 이 사업을 하는데, 그런 전화들을 꽤 많이 받고 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아메이는 합법적인 기업이고, 굉장히 초우량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제대로 된 방법을 가지고 꾸준히 하시면, 굉장히 큰 비즈니스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해보십시오.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요새도 그런 전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새는 그런 전화 없겠죠? 그게 98년도였었어요. 근데 지금 12년 정도 훌쩍 지나갔고요.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아마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만리장성과 실크로드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한 것은 만리장성 얘기하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고요. 이 사고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주제를 잡았습니다. 만리장성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중국이 어떤 그 북방의 이민족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성벽을 쌓은 거죠. 엄청난 길이로 쌓았는데요. 그게 잘 아시다시피 진시황제 때 이렇게 본격적으로 축성이 되었었죠. 그러고 나서 명나라 때 그거를 지금의 모습처럼 이렇게 확장해서 엄청난 규모로 그래서 달에서도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몽고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엄청난 건축물을 지었죠. 건축물을 지으면서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그 실크로드라고 아시잖아요. 그죠? 실크로드가 중국 서안에서 출발해서 돈황, 우르무치, 그리고 유럽의 지중해까지 엄청난 길이로 그 동서양 간의 주요 교역로가 됐었는데, 이 만리장성을 쌓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교역로가 이렇게 쇠퇴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이제 명나라가 쇄국 정책을 적극적으로 폈기 때문에 쇠퇴된 것이고요. 그리고 중국도 아울러서 영향력이 그만큼 줄어들면서 멸망의 길로 들어섰죠. 지금 다시 중국이 이 실크로드를 복원하는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고속도로를 지금 까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만리장성은 그 쇄국의 또 고립, 또 단절, 방어하거나 경계의 대명사죠. 반면에 실크로드는 개방, 또 소통, 그리고 협력, 이런 것들의 대명사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요새 한참 화제가 되고 있는 회사가 어딘가요? 한참 화제가 되고 있는 회사가 어디예요? 애플이죠, 그죠? 여러분들 MP3 그러면 어떤 회사가 생각나세요? MP3 그러면? 네? 아이리버 생각나시죠? 근데 아이팟도 생각나실 거예요. 왜냐하면 MP3의 종족이 우리나라예요. 아시죠? 레인컴 아이리버. 근데 지금 MP3가 이렇게 굉장히 크게 확대된 것은
아이팟이죠. 애플의 아이팟이에요. 왜 우리가 좋은 기술을 가지고 좋은 품질로 MP3를 만들었는데 그 주도권을 왜 애플에게 뺏겼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VTR 잘 아시죠? VTR이 처음에 소니가 그 기술이 있었어요. 근데 마쓰시다가 VCR 기술을 가지고 세계를 석권을 했죠. 왜 소니가 우수한 품질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마쓰시다에게 뺏겼을까?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80년대 중반에 초반이죠. 초중반에 최초의 PC가 어디서 나왔어요? 8비트 PC. 애플에서 나왔잖아요. 애플 PC 그때 굉장히 유명했었거든요. 근데 시장을 석권한 건 뭐예요? IBM PC죠. 아마 거기서 애플의 지금 스티브 잡스가 아마 거기서 많은 이렇게 힌트를 얻었었던 것 같아요. 상황을 잘 이해해 보면 이렇게 만리장성식 사고를 가지고 내 기술이 최고다 해서 폐쇄적으로 운영한 기업들은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더라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기술과 아무리 좋은 품질을 갖고 있어도 외부와 소통하지 않고 외부 협력자와 상생의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해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고요. 또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MP3나 또 VTR이나 또 인터넷 포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시면 껍데기만 가지고는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MP3 껍데기만 하드웨어만 있어가지고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VTR 하드웨어만 있어서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인터넷 포털 같은 경우도 그냥 껍데기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포털 사이트 있으면 뭐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야 사람들이 드나달라 하죠? 컨텐츠가 있어야 돼요. 네트워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우리들의 네트워크도 하드웨어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안에 좋은 품질의 제품과 또 서비스와 또 삶에 유익한 그런 정보들이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돌 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서로 네트워킹하고 서로 협력하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라든가 인터넷 포털이라든가 MP3라든가 VTR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꽃을 피우려면 좋은 컨텐츠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고 또 애플의 아이팟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나라에 MP3가 팔렸을 때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뭐죠? 불법 다운로드였어요. 그죠? 그거를 아이리버나 MP3 제조업체에서 팔짱만 끼고 있었죠. 그렇지만 애플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음원 회사들을 설득해서 그것을 합법적으로 전부 연결시켜서 그 사람들에게 음악 다운로드 하나 받으면 99센트 받고 저렴하게 책정을 하고 그리고 다운로드 받은 가격의 일정 부분을 음원 회사들한테 주다 보니까 서로 협력하는 모델들이 생겨서 지금과 같이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애플이 됐고 애플이 재기하는 그런 시점이 됐었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요새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거 이렇게 타시면 사람들이 뭘 보고 있나요? 뒤통수 보고 있어요? 아니면 패션 보고 있습니까? 창밖을 보고 있나요? 요새 많이 보는 게 뭔가 이렇게 보고 있죠. 뭘 보죠? 스마트폰을 보죠. 지금 스마트폰도 역시 마찬가지로 껍데기예요.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받아서 나만의 핸드폰으로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기 때문에 열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앱스토어라는 걸 만들었죠. 모바일상에서 스마트폰에서 돌아가는 정보 장터죠. 큰 장터죠. 근데 애플리케이션 장터죠.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애플리케이션 다운받아서 써보고 좋고 이런 거 자랑하느냐고 사람들이 그거 계속 들여다보는 거죠. 지금 앱스토어가 현재 미국 달러로 한 68억 불 정도가 이렇게 다운로드 되고 된다 그래요. 그거는 우리나라 돈으로 7조 7천억 원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죠. 근데 그게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정도로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이렇게 애플의 앱스토어가 커질 수 있었던 이유는 개발자, 즉 소비자에게도 모바일상에서 열린 장터를 제공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올리면 그리고 수익 배분을 해줘요. 개발자가 7을 가져가고요. 그리고 애플은 3을 가져갑니다. 예전 모델로서는 우리나라의 통신업체들의 허락이 없으면 거기에 뭔가를 올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누구나 다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 수 있는 개발자들 중심으로 올릴 수 있을 뿐이죠. 소프트웨어 개발할 수 있는 분 여기 계세요? 쉽지가 않죠, 그죠? 그거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돈을 벌 수 있는 창구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옥션에, 여러분들 옥션 잘 아시잖아요, 그죠? 옥션 아시죠? 옥션에 이렇게 물건을 올려놓고 파는 사람들이 많죠. 이 중에도 아마 여러분 계실 것 같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옥션도 아무나 올려놓을 수는 없을 거예요. 지금 애플의 앱스토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붐이 일어나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애플의 앱스토어가 현대판 실크로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했었던 이유는 이게 어떤 식으로 트렌드가 흘러갈지를 정확히 분석하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협력자들한테 많은 이익을 배분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커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생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상생하는 비즈니스 모델 그럼 뭐가 생각나세요? 아메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죠? 지금 시가총액으로 애플이 270조 원이라 그래요. 그리고 얼마 전에 5월 말에 마이크로소프트를 이렇게 능가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가총액이 지금 좀 달라졌겠지만 267조 뭐 그래요. 그래서 3조 원 정도 차이가 난다 그래서 얘기하고요. 우리나라의 삼성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해서 보면 어느 정도 갈 것 같아요? 삼성은 한 113조 정도 돼요. 그러면 꽤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애플이 능가하게 된 거죠. 그 얘기는 또 하나의 시대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GE의 시가총액을 마이크로소프트가 넘긴 때가 있었어요. 90년대. 그죠? 그러면서 인터넷 시대가 폭발적으로 됐고요. 그리고 또, 아메이 비즈니스가, 쇼핑몰이 언제부터 들어왔죠? 1999년도에 들어왔거든요. 99년도, 12월 달에 한국에는 들어왔죠. 퀵스타는 그거보다 한두 달 빨리 들어왔고, 그러면서, 급성장하게 됐거든요. 지금 앱스토어가 활성화되고 스마트폰이 지금 보급이 돼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보급 대수가 스마트폰만 한 75만 대, 80만 대 정도 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깔린 스마트폰이 지금 150만 대가 넘어 있어요. 올해 안에는 아마 거의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할 텐데요. 이제는 인터넷을 PC나 노트북에서 하는 게 아니고 모바일에서 하는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아메이도 모바일로 쇼핑이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가능하다. 그 가능한 게 모르겠어요. 지금 얼마나 준비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하면 새 회계년도부터는 스마트폰으로 여러분들도 모바일 쇼핑몰을 통해서 ABN을 회원 가입시킬 수도 있고 또 제품 구매도 하실 수 있고 그걸 가지고 리크루팅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업하기가 좀 더 편해질까요? 불리해질까요? 훨씬 더 편리해지겠죠? 그죠? 인터넷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누가 인터넷으로 쇼핑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쇼핑하는 이용률이 우리나라에 지금 15%를 훨씬 능가해요. 그래서 할인점 다음으로, 이 전자적으로 쇼핑하는 그 금액이 인터넷 쇼핑몰이 유통 부문에서 거의 2위 정도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는데 모바일로 가면 훨씬 더 가속화될 거다라는 거죠. 애플과 아메이의 공통점이 있어요. 시간상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젊은 사람들이 애플에 많이 열광을 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립니다. 일단 제품이 탁월하고 브랜드력이 있다라는 거죠. 최고의 브랜드를 갖고 있다. 애플은 출판과 디자인, 또 스마트폰,
그 앱스토어 이런 시장에서 독점적 우위를 갖고 있다면 아메이는 세제, 건강식품 그리고 미용 제품에 대해서 독점적인 우위를 갖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애플에 대한 충성도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열광적으로 좋아하죠. 그래서 로고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 아메이보다는 덜하지만 우리 아메이 회원들은 또 아메이를 굉장히 좋아하죠. 높은 매니아층이 있다라는 게 비슷하죠. 왜 그렇게 애용자가 있고 매니아층이 생길까? 그거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물론 제품의 품질이나 서비스가 탁월한 게 있어요. 근데 또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사람들은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폰을 쓰려면요, 이거 공부해야 써요. 빈 껍데기거든요. 그래서 어려워요. 근데 공부한 만큼 애착이 가요. 아메이 세제 쓰려면 공부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화장품 쓰려면 공부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건강식품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공부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매니아층이 생긴다라는 거죠. 또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핵심 그 플랫폼을 외부에 개방했다라는 거예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지만 애플이 개방한 건 뭐예요? 소프트웨어 개발을 누구한테 맡긴 거죠? 외부에 맡긴 거예요. 개발자들한테 맡긴 거예요. 개발자 고수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소프트웨어 니네들이 만들어라. 대신 우리는 열린 장터를 제공하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아메이는 뭐를 맡긴 거죠? 우리한테? 제품의 광고와 유통을 아이비오들한테 맡긴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제품 개발과 연구를, R&D를 담당할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점에서 또 유사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협력자들에게 또 이해관계자들에게 이익을 배분해주고 있다라는 게 또 상생의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다라는 게 이 회사가 커질 수 있었던 이유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앱스토어는 개발자가 7, 회사가 3을 가져가요. 그거는 물론 컨텐츠, 물리적인 유통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죠. 근데 아메이는 아이비오들한테 한국에서는 3.5, 미국에서는 4까지 하고 회사가 6.5 내지 6을 가져가죠. 이렇게 많은 부분에 매출액 대비해서 35%에서 40%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해 준다라는 게 큰 이유고요. 그리고 또 6번째는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업 성공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라는 게 같아요. 그렇지만 애플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만 개방이 되어 있죠. 물론 조금 있으면 아마 애플리케이션 이외에 다른 일반 제품도 옥션처럼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일반 소비자들은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아메이는 평범한 소비자들도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사업 참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공통점이고요. 차이점들은 몇 가지 있어요. 아메이 수입은 안정적이에요. 그렇지만 애플 수입은 어떻게 돼요? 계속합니까? 아니면 패셔너블합니까? 애플리케이션 계속 받아요? 아니잖아요. 그죠? 업데이트 안 되면 끝입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생필품이 주력이기 때문에 인쇄와 같은 수입이 가능하고 자산 만들기가 가능합니다. 또 아메이는 제품 바꿔 쓰는 것만으로도 사업이 돼요. 근데 애플은 제품 바꿔 쓰는 것으로는 굶어 죽기 쉬워요. 그죠? 똑같이 노리스크 사업일 수는 하지만 제품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아메이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애플은 개발자들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아메이는 평생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드림을 꿀 수 있는 사업이죠. 그렇지만 애플은 그런 보상이 없어요. 또 아메이는 자신의 노력이 축적돼서 상속이 가능해요. 근데 애플은 그렇게 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리고 또 아메이는 좋은 게 시스템 사업이라는 거예요. 사업을 도와주는 스폰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애플은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업이 좋은 게 뒤로 가면 갈수록 세상의 변화 속도가 빨라질까요? 늦어질까요? 엄청나게 빨라지잖아요. 변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져요. 변화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것은 배워야 될 게 많다, 적다.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학습을 해야 돼요. 평생 학습을 하지 않으면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평생 학습을 할 수 있는 조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성공할 수 있죠. 근데 애플이나 다른 회사에서는 이런 학습의 장을
제공해 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아메이는 자발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들어와서 여러분들 여기 돈 내고 들어오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런 좋은 성공에 관계된 강의, 또 사업과 관련된 강의, 또 이런 인터넷과 시대의 변화에 대한 강의들을 무료로 들으실 수 있잖아요. 이런 강의를 밖에서 어떻게 들으실 수 있겠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아메이는 커다란 매력인 것 같아요. 아메이의 본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아메이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죠. 고정관념이란 게 무서운 게요. 제가 연구소에 있을 때 이제 그런 이제 그 업에 대한 개념을 많이 분석들 하는데 여러분들 80년대에 재벌들이 프로축구, 프로야구 이런 프로구단 만드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아시죠? 그 많은 사람들이 왜 프로구단을 재벌들이 만들려고 할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10중 8구는요. 어떻게 대답하냐면 뭐 때문에 그렇다? 회사를 홍보하고 PR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한다 그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재벌들은 그거 보고 한 거 아니에요. 뭐 보고 했을까요? 부동산 보고 한 거예요. 합법적인 구장을 만들 수 있고요. 땅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금 면세도 받을 수 있죠.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죠. 합법적으로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업의 개념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메이도 밖에서 보기에는 파는 것 같이 보여요. 그리고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바본가요? 그렇지 않겠죠. 다른 업의 개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메이 사업은 자산을 구축하는 사업이죠. 애용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이에요. 애용자의 정의는 두 가지예요. 애용자는 스스로 홈쇼핑하고 반복 구매하는 사람이죠. 그걸 만들었을 때는 인세와 같은 수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애용자를 구축하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매니아층이 있으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안 해야 된다고요? 공부를 해야 돼요. 하면 정확히 선택할 수 있고요. 정확히 선택한 거에 대해서 계속 쓰게 돼요. 근데 한번 써봐. 네가 하니까 내가 써주지 뭐. 그러고 공부하지 않고 제품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이 유통되지 않는다면,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한번 사고 끝이에요. 그러면 애용자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애용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제품 플러스 지적인 정보들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지적인 정보들이 들어가야 인세와 같은 수입이 가능하고 정보와 지식화 사회에 큰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형태로 진보가 될 수 있죠. 그렇지 않고 제품을 팔다가 만다. 그러면 애용자 네트워크가 결코 생길 수 없죠. 그렇게 해서 그만둔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아메이는 파는 거야. 팔다가 마는 거야. 팔다가 아쉬운 소리 하다가 그만두는 거야. 돈도 못 벌고.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업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는 가만히 생각을 하면 애플이 아무리 이렇게 세상의 회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다 하더라도 보통 사람들에게 다 기회를 줄 수 있다라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아메이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용자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자산 수입을 만들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가상의 공간에 각자의 실크로드를 만들어내는 사업이다. 그 실크로드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 실크로드가 PC에 탑재되면 인터넷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 실크로드가, 그 맵이, 그 LOS의 맵이, 그 유통망이 스마트폰에 올려지면 모바일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또 그게 또 다른 첨단적인 어떤 기기에 탑재가 됐을 땐 그 사업으로 변신을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실 일은 이게 모바일에 들어오든 인터넷에 들어오든 어떤 디바이스에 들어오든 간에 여러분들은 가상의 네트워크를 열심히 만들어 놓으시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큰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고 트렌드에 맞는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고 또 그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을 얻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합니다. 미래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또 엄청난 속도로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 선택을 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한참 가잖아요. 그죠? 선택을 잘못하면 복구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선택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열심히 해서 10년, 20년, 30년 일했어요.
근데 그게 자산 수입이 아니야. 여러분들 후대는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그런 일을 하시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노력이 계속 축적돼서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계속 축적되는 비즈니스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단순히 열심히 일만 한다고 해서 성공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 열심히 일하는 건 기본이다.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건 뭐다? 방향을 잘 선택하는 거다라는 거죠. 사람은 생존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빵과 돈에 속박된 인생을 전반전에서 빨리 끝내야 된다 그렇죠. 지금 인생 100세 시대잖아요. 그죠? 전반전을 30세에 끝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40대 이전에 여러분들의 빵과 돈에 속박된 인생을 빨리 끝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인생의 후반전을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이렇게 멋지게 대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고정관념과 편견을 버리신다면 그리고 아메이의 기회 속에 담긴 가치와 비전을 정확히 보신다면 자신은 물론 남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비즈니스다라는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수 있고요. 또 아메이를 아는 사람은 정말 많아요. 근데 그 의미와 가치를 아는 사람은 정말 적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 가치를 정확히 인식하셔서 아메이는 미래의 내 인생의 실크로드다 이런 마음으로 결단하시고 성공자의 위치에서 여러분들을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